격주 금요일마다 정말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주 전보다 더 좀 더워진 거죠? 네, 날씨 그쵸. 네. 선생님 오늘의 기후라고 우선 네, 날씨 그러니까, 인사부터 하시는. 저는 걱정이에요. 여름을 못 나. 아, 더위 네, 많이 많이 타서. 타요. 아, 갈수록 왜냐면 더워진다는데. 제가 겨울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생들은 여름이 약하고 네.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그래도 여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지. 네. 선생님 오시면 항상 한 번은 극장과 영화 중심, 또 네. 한 번은 OTT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네. 요즘에 OTT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제가 회원 가입한 건 2개밖에 없지만 정말 많던데 뭐 하셨어요? 저 넷플릭스하고 네. 디즈니 플러스요. 그 디즈니 플러스 방송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예. 거기 자꾸 끊겨요. 아. 특히 이제 해외 작품 그리고 그게 아마 자막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막이 짧고 말은 100마디 하는데 자막은 2문장이야. 성의 없게 나오죠. AI를 돌리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 디즈니 플러스의 네. 약점.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최근에 일본 그 드라마 쇼군이라는 10부작을 내놨거든요. 네네. 매우 그 흥미로운 작품이고 아사노 타다노부 나오고 그 쇼군이 예전에 90년대 중후반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네. 그 작품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곡절이 많았어요. 일본 영화여서. 그 일본 영화 왜냐면 일본 영화 개방이 안 됐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공연윤리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걸 맡고 있었어요.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김동호 씨였어요. 아, 부산영화제 네, 조직위원장 네. 하신 분이요? 그래서 오. 그분이 부산영화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쇼군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부산 영화는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게 부산영화제예요. 아. 그 쇼군이 그런 쇼군을 지금 10부작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해서 네. 내가 굉장히 흥미있게 보려고 하는데 자막이 한마디 나오네. 네, 이런 거죠. 네. 디즈니 플러스는 가끔 인기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입을 해놨는데. 네. 강윤성 감독의 카지노 성공시켰죠.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 네, 애플 TV 플러스. 애플. 또 애플이 좋은 게 또 많아요. 애플에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이제 그 티빙에 있고요. 티빙. 네, 티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쿠팡이 있고 왓챠 있고 맞아요. 매우 많은데 이게 이제 글로벌과 이제 국내 도메스틱용 그러니까 네. 어떤 자국용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애플, 아마존 이런 OTT가 전 세계적 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전 세계적 망을 갖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하나죠.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CGV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죄송한데 이런 롯데시네마나 이런 메가박스는 적고 이런 차이예요. 아. 넷플릭스에 걸리면 어쨌든 전 세계로 나간다. 전 세계로. 네, 전 세계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배우가 출연 의뢰를 받았어. 네.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티빙이 있고 넷플릭스 출연 의뢰를 받았으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니까 네. 출연료를 곱하기로 받는 거죠. 곱하기로. 그냥 전 세계니까. 정말요? 네. 그런 그 시장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는 시장의 크기예요. 한국에서는 저 말이 맞나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흥미진진한 역시 제작비와 출연료 네, 얘기가 그렇죠. 나오면 역시 산업 얘기 나오니까 반짝반짝해진 우리. 한국에서 OTT 만들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망이 작아서 그런가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는 어쨌든 4,500만, 5,100만인데 가구당으로 따지면 3인 가족으로 하면 1,500만이잖아요. 네. 1,500만에서 1,800만 시장으로 OTT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약간 착시가 있었던 거고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여러 생각한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큰 세계 시장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동남아 시장이라도 가져가자. 맞아요. 중국 시장이라도 가져가자. 그런데 항상 영화와 드라마는 정치다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 시장 막혔잖아요. 지금. 그게 큰 피해였겠어요. 예전에 사드 때문에도 막혔었고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사업을 런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 시장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동남아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국어권이거든요. 이제 다 맥락이 같은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국내에서 만들지 말라. 성견지명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 경험으로 그쵸. 사업이 망한다. 하지 마라. 제작을 해서 실패해본 분의 뼈아픈 경험담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네네. 지금 사실은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파라마운트 플러스 티빙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한국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티빙과 같이 그러니까 CJ 계열의 그 OTT인 티빙과 같이 그 라이센스 계약을 한 거죠. 파라마운트요. 네,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작품들이 일부가 이제 TV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예컨대 옐로우스톤 같은 작품이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작품인데 미국판 펄복의 대지죠. 대하 드라마. 네. 지금은 시즌 5까지 나왔죠. 시즌당 에피소드 10개. 이거 다 보시려면 이제 흰머리 나는 거죠. 시즌당 에피소드 10개. 시즌이 몇 개일까요? 이제 시즌 5까지 나왔는데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더 이상 안 하겠다. 더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한 작품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예 그렇게 바뀌어요. 이 몬테나를 배경으로 한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서부개척의 그 어마어마한 목장주의 얘기인데 이 목장주가 네. 그 지역 몬테나주의 주지사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사실 일종의 마피아였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케빈 커스터 본인이 그렇게 자꾸 고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 역할 하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케빈 코스트너 예, 이제 늑대와 춤을 한 때가 언젠데 한 40년, 30년. 그렇죠. 네. 지금 그냥 저대로 가도 될 텐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는 싶었죠. 그런 작품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30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정치라는 분들이 뭐 2030 세대를 잡아라 이런 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2030 세대가 치중한 것이 넷플릭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교적 자극적인 소재에 비주얼라이징이 강하고 CG와 특수효과가 많이 가미된 네네. 매우 트렌디한 작품들이 많죠. 저처럼 늙은 사람들은 그래서 불만이 많죠. 왜요? 넷플릭스도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 넷플릭스가 같은데.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또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장점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넷플릭스가 모든 영화를 자국의 언어로 만들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언어로만 했어요. 영어 아니면 중국어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아이슬란드어로도 하고 튀르키예어로도 하고 이제 막 네. 자국의 언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뿌려서 내가 핀란드 언어의 영화를 보는데 익숙하고요. 이런 종다양성을 회복시킨 매우 어마어마한 위협을 달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만들고 넷플릭스의 내부가 너무 30대 중심의 그런 그 PD들이 있어서 예술적 결계가 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중요한 거는 너무 트렌디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조폭, 네. 범죄, 네. 경찰, 형사, 싸움, 전쟁, 일진, 학교 문제 이런 네, 거죠. 네.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이상하게 전문가를 다루는 드라마를 잘 못 만들어요. 맞아요. 네. 전문가가 나오는 드라마에 약하고 네. 말씀하신 제가 대로 기자 세계를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네. 방송국을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제대로 그린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 닥터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하여튼 모든 전문가 그룹이 본인들 그룹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면은 저런 일은 없다 하고 막 그렇죠. 댓글을 달잖아요. 다들. 캐릭터도 이상하게 오버하는 애들이 많고 저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죠. 경찰도 맨날 보면서 진짜 경찰분들이 형사분들이 우리가 언제 저래 뭐 이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 맨날 저렇게 싸우나 뭐 이럴 거예요. 네. 그 OTT가 넷플릭스가 전 세계의 문화를 비슷하게 만들 줄 알았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럼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언어로 그렇죠. 영화를 만들어도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초창기에
그 베트남의 퓨어리라는 그런 분노라는 네. 작품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액션 영화가 특히 여성을 캐릭터로 액션 영화가 나올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베트남이 보트피플 그러니까 공산화되고 나서 보트피플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 대부분 유럽, 프랑스나 미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서 뭐 세탁소하고 막노동하면서 배우신 일하신 선대들이 그 아들들이 지금 3, 40대예요. 이 베트남의 특징이 이상한 게 뭐냐면 그들이 다 백홈하고 있어요. 컴백홈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는 안 돌아갔는데 네, 네. 아들들이 돌아갔는데 네. 아들들이 프랑스어도 잘해, 뭐 영어도 잘해, 유럽 교육받고 아메리카 교육을 받아서 선진 영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요새 영화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요. 베트남에서. 장르 영화를 뭐 액션 영화, 뭐 무슨 귀신 영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의 변화의 어떤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그런 것들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었고 사실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한 단초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네. 세상의 변화가 이상한 단초들이 만들어낸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네. 선생님 딱 추천하고 싶은 OTT 영화 뭐가 최근에 있을까요? 제가 본 띵작 영화. 띵작 영화. 네. 8부작인데 제가 2번에 끊어봤죠. 4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8부를 다 봤다고 하는데 콜린 파렐 주연의 슈거라는 작품입니다. 슈거요. 이름이에요. 존 슈거. 탐정이에요. 원래 풀네임은 존 스티븐 슈거.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떤 점에서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우리 김희숙 앵커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폭력인가요? 아니 제일 좋아하는 장르 1940년대 필름 노아르예요. 험프리 보가트 나오던 네. 시절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사립탐정 소설들이 풍미했을 때 레이먼 챈들러가 만든 필립 말로우가 있었고요. 네. 되실 해밋이라는 작가가 만든 샘 스페이드라는 탐정이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더블 자켓에 항상 멋을 부리고 다니는데 총은 안 갖고 다니고요. 폭력을 안 써요. 이제 말재주와 지혜와 통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가 시작이 이 8부작 드라마 시작이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에요. 멋을 어마어마하게 부린 거예요. 이 드라마에. 시작부터. 네. 네. 그리고 1940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립탐정 영화의 모든 장면들을 다 패러디하거나 오마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푸티지가 붙어요. 네.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어떤 내용과 예전에 1940년에 어떤 영화의 장면들 막 겹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 시네필과 영화 관객들이 보면 미쳐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연결시키지 할 정도로. 페르난도 메일 앨리스라고요. 네. 멕시코 감독이고 시티즌 오브 독 이런 영화 만들었던. 최근에 박찬욱 감독이 동조자의 또 다른 감독.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8부작을 만들면 앞에 3부는 쇼러너 감독이라고 해서요. 네. 원래 이것을 기획했던 감독이 연출을 하고 나머지 3, 4, 5, 6, 7, 8편은 딴 감독을 시켜요. 이 메일 렐레우스가 이름도 참 페르난도 메일 앨리스라는 감독이 멕시코 감독이 앞에 3부를 쇼러너를 했고요. 이 감독이 박찬욱의 동조자에서는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오프닝 쇼처럼 앞에 그렇죠. 한 3부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결론. 그래서 상상도 못할 결론. 얘기해 주시면 혹시 맞아 죽죠 제가. 그래요? 하기는 이게 탐정 영화인데. 여러분들 저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안 보신 영화가 2002년 정도에 나왔던 폴 뉴만이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는 그렇죠. 스위스 소설, 스웨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007의 다니엘 크레이가 나왔던 잘 기억하세요.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 네, 트와일라이트, 네, 밀레니엄 이 작품을 다 합쳐놨어요. 슈거가요? 슈거. 다 합쳐놨는데 대체로 사주탐정 영화의 시작은요. 누가 의뢰를 와요.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고 어떤 여자가 나타났던가 누가 와서 제 남편이 없어졌어요. 제 동생이 실종됐어요. 찾아주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사건 의뢰가. 그러면 대부분 탐정들은 경찰에게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구박받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약간 뒤를 캐는 사람은 약간 구박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단순한 사건을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 의뢰를 받고 사건을 찾아갔다가 엄청난 음모와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사건을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게 대부분의 1940년대 필립 누아르나 하드보일드 소설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0년을 영화를 본 사람이죠. 네. 제가 상상을 못할 결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어이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애플 TV 또 가입해야 되나? 저는 디즈니 플러스 끊는다. 그래야겠네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마 이 방송 안 들을 거예요. 전부 홍콩 가 있는 걸로. 전 아까 로만 폴란스키 감독 영화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그거에 로만 폴란스키 트와일라이트, 그렇죠. 네. 밀레니엄. 네. 트와일라이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마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은 그래도 찾아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 네. 가끔 이제 그 좋은 시네마테크에서 이제 기획전 같은 한 번씩 하니까. 해주죠. 밀레니엄은 그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루손이 기자였어요. 네. 진짜 자기가 사건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을 자기 소설에 넣었는데 밀레니엄도 정말 대단한 소설이거든요. 저는 스티그 라루손 때문에 알았는데 스웨덴을 포함한 북구 지역이 나치즘 때문에 초토화됐었다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사실은. 거기도 나치가 네. 한 휩쓸었죠. 그렇죠. 북구 역사를 제가 잘 몰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1940년대 30년대에 나치냐 볼셰비키냐를 가지고 선택을 했대요. 맞아요. 그때 북유럽에서. 대부분 볼셰비키 선택을 못하고 안 하고 나치즘을 선택한 결과가 역사적 그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번 슈거는 존 슈거라는 사립탐정이 나 너무 흥분한다 이 단어 와가지고. 예. 제가 아니 재밌습니다. 한 번에 지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콜린 파렐이요. 이 친구가 참 멋있는 친구인데 한동안 이런 배트맨 같은 데는 막 살을 찌우고 막 붙이고 막 나와서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좀 약간 뭐랄까요 그 궤벽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이렇게 성질이 나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던. 근데 이번에 그 수트 감이 되게 좋고 몸도 잘 만들었고요. 얼굴도 다듬었고 자기가 이제 살을 뺐겠죠. 네. 망가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고 아주 적격의 캐릭터 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그 콜린 파렐의 매력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 필립 누아르의 대사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 캐릭터가 콜린 파렐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잘생겨서도 돈이 많아서도 뭐 약간 사랑의 기술이 좋아서도 그래서 당신한테 끌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뭐 당신 비밀이 많아서야. 멋지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처럼 말이 많으면 여자들이 안 좋아. 가만히 있어야. 어제 저희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말을 안 해야 그렇죠. 좋아한다. 사람들이. 비밀이 많아야 돼요. 비밀이 많아야 멋있어 보인다. 근데 난 이미 끝났어.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예요. 네. 그런 작품이 이제 애플 TV에 있으니까 아마 넷플릭스하고 아마 한두 개 정도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것도 여유가 있어서 보시는 거니까 제가 항상 저의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거 꼭 해야 된다. 꼭 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하실 때 그리고 힘드실 때 보실 수 있으면 좀 뭐랄까 이렇게 삶의 탄력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안 보면 어때? 아니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도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또 이 슈거에 이어서 지난번에 악마와의 토크쇼 네. 이 작품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 극장 개봉작이죠? 네, 극장 개봉작이고 이제 극장에 있고요. 네. 지금 거의 떨어졌을 거예요. 내려왔나요? 이제? 거의 떨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놀란 이 작품 왜 소개를 하려고 생각했냐면 놀라운 게 한 8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은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많이 그 들어온 거죠. 정도면? 저는 네. 8천 명도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심지어 그 워너브라더스의 챌린저스라는 테니스 영화 네. 그거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너브라더스 대표한테 사장한테 좀 자존심 좀 세워라. 이게 뭐냐. 근데 이상하게 관객들이 좀 뭐랄까 추동한 영화가 악마의 토크쇼. 아마 공포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느 날 김희숙 앵커가 너무 청취율이 안 나와. 오동진 데리고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뭐죠 심령술사 데리고 나온 거죠. 아 심령술사를. 그래서 이제 뭐 청취율을 올리기 올리려고. 위해서. 이건 TV예요. 예, 시청률을 올리기 시청률 위해서 올리려고. 심령술사를 데리고 나오고 뭐 심령학 연구자 데리고 나와서 귀신을 부르려고 영매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귀신이 나타났나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이 사실은 선각을 스스로 만드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악마적 근거는 악마의 존재는 인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악마적 근거가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방송이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이 미신과 악령과 악마와 이런 것도 조장하고 있는데 우리 김희숙 앵커는 오로지 오늘의 기후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좋은 방송인 거죠. 저희 팀은 빼고 네, 빼고. 오늘의 기운은 빼고 이 악마의 토크쇼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소재인데요. 그리고 파묘를 보고 이게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걸 보면 그리고 미디어 학자가 보면 할 말이 많아요. 네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을 잘 그린다고. 네. 해외 영화들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스튜디오 뒤쪽에서 PD들과 그 FD가 움직이는 구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봤던 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기를 잘하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배우인지 진짜 FD를 쓴 건지. 그 정도로 연기가. 플로어 디렉터가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 어떻게 알지 이런 거죠. 그런 배우들의 동선, 배우들의 캐릭터라이징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작품이고 진짜 방송국의 앞면과 뒷면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악마의 토크쇼. 그리고 저렇게 시청률에 목을 매겠구나. 저렇게 청취율에 목을 매겠구나. 저렇게 조회수에 목을 매는 지금의 한국과 전 세계의 유튜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매우 귀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공포 영화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미디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근데 이제 공포영화다. 많이 생각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좋아요. 네, 한번 악마와의 토크쇼 이 제목도 기억해둬야겠네요. 선생님 이제 오늘이 금요일 밤이 다가오니까 주말인데요. 내일 모레 볼만한 명작을 한 편 요거는 짧게 1분 정도 네.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여러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그 극장가에 예술 영화가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컨대 나는 따뜻한 마음 착한 뱀파이어가 될 거야.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요. 네. 이게 굉장히 제목이 길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작품도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나는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제목의 영화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저는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는 예전에 렛미라는 그런 역시 덴마크 쪽에 원작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토마스 알프레드 손. 네. 저쪽 사람은 손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스티그 라르손. 네. 토마스 알프레드 손이 만든 렛미는 여자 뱀파이어가 남자애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들어오라고 해야지 내가 너한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무섭죠 사실은.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는 소녀가 그렇게
안 들어가려. 무섭게 안 굴겠다. 아.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이런 거죠. 이건 갈수록 지금 악마와의 토크쇼에 이어서 나는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 요즘 네. 사람들의 요새 관심사가 느껴지는데. 잘 보시면요, 요새 그 극장가가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도시 4 이후에 네. 어떻게 생존할까.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중간고사 시즌이고 약간 비수기로 가니까 한번 다양한 영화를 넣어볼까. 이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행인 거죠.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극장가 잘 가시면 진짜 괜찮은 영화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OTT 얘기를 하다가 역시 우리는 극장가로 마무리를 하네요. 선생님 다음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